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오늘 김영일 전문가의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인공 2차 전지 조정은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 하고요. 정말 이 배터리로 인해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또 한 증권사에서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배터리 같이 가니까 좋다고 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셨죠? 이 내용 궁금하신 분 김영희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찾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은 새로운 전문가, 남필상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받겠습니다. 먼저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탑머트리얼이요.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74,100원입니다. 74,100원. 비중 얼마실까요? 비중 20%입니다. 네, 20% 있으십니다. 탑 머트리얼 오늘 주가가 2.75% 상승한 79,000원 선 마감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만 원대 넘어섰었는데 아쉬우시죠? 예, 이거 저는 좀 됐어요. 기간이 한 3월 정도에 예, 샀거든요. 더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주가를. 네, 저는 장기적으로 한 15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와, 네. 뭐, 저는 이쪽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 하이 만관계 코발트 프리 이쪽 단거제하고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는 쪽이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면 어떨지 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 기업 탑 머트리얼 장기적인 투자 관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첫 시간인데요. 탑머티리얼 투자자께서 잘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코인테크 계열사인데, 탑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공장의 구성, 그리고 이제 그 생산 플로어를, 건설로 치면 이제 건축 설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주를 받아오면 코인테크 쪽에서 이제 전 공정의 장비를 납품하는.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이 같이 이제 산업적으로 엮여 있는데, 턴키 방식의 어떤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이제 짓고 싶어 하는 곳은 많은데, 그 프로세스상의 노하우 같은 것들, 그 어떤 기계를 써야 되고 플로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해주고 또 장비까지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그 탑 머티리얼과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주목받을 수 있고, 2차 전지는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가량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쏙해 있으면서 나름의 그 포지션을 갖고 있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탑 머티리얼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중국이 비슷한 거 엔지니어링 업체가 한 60배 정도 봤는데, 지난 한 11월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탑 머티리얼이 그러니까 한 4만 원대에서 30배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9만 원이면은 이미 60배를 넘어, 그러니까 현재 찍히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방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투자자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은 이제 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주가 나와야 되겠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수주가 나온다라는 이슈, 그 뉴스 플로우와 함께 또 얼마든지 밸류에이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격 74,0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면 시장 상황 지켜보시면서 뭐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상방으로 9만을 뚫는 거는, 다른 2차 전지 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수주가 확정된 쪽은 여전히 힘이 좋고요. 근데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수주가 확정돼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확인하시면서 목표가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말씀하신 아까 뭐 15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도 질문 드릴까요, 시청자님? 단기는 뭐 저는 안 보고 있어서 일단 근데 지금 2차 전지 그 비중을 지금 한 포트에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배터리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얼마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 충분히. 왜냐하면 예. 그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은 뭐 5종목에서 10종목,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종목까지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발견을 해서 그 안에서 5종목을 가지고 가든 뭐 3종목을 가져가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뭐 여러 산업을 그냥 다 뿌려놓는 거는 별로 좋은 투자 방법으로 좀 생각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은 공부하신 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한 3종목 발견했다 그러면 3종목을 하시면 되고요.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한 15종목 된다. 난 또 뭐 투자금도 좀 있다 그러면은 또 넓히시는 건 좋은데, 15종목 이상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10종목 안 혹은 조금 더 이상 그 정도 선에서 비중은 충분히 가져가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탑머트리얼 2차 전지라는 산업 자체가 5년에서 7년까지 성장할 산업으로 남필상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나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의 동종 업계 대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담과 수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15만 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의 적정 포트폴리오 비중은 공부한 만큼, 종목 개수는 10개 내외, 그리고 비중은 충분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종님께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47,0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15% 비중 갖고 가시는데요. 손실이 큽니다. 향후 전망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종가가 1.24% 상승한 32,6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이분 손실 꽤 나오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뭐 20, 30% 손실은 사실 진짜 좀 무거운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 쪽에서 한테 그 주목을 받아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좋게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좀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태양광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한번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좀 다른 게, 태양광 쪽은 이미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이 회사가 내고 있는 이익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 매수하는 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아까 비중으로 봤을 때 꽤 있는 편이시니까. 하지만은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감내하시고, 지금 매수가가 좀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까지 갈 수도 있고, 혹은 그 가격 전에 한 45,000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한데, 우선은 개념은 5만 원 정도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팔 수 있는 가격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4만 원 넘어갔을 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면서 가능하면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최대 비중이 매도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만한 안전 마진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과매도되어 있다는 말씀이실지 궁금해요. 하방 안정성도 있고요. 과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매도된 거고, 이게 이제
싸다고 해서 종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가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예,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이익이 늘어야 되고 그 내년 늘어나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관심이 모이고 관심이 모이면은 소위 이제 그 재평가라는 게 이루어지죠. 리레이팅.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수익이 늘어날 거는 같은데 이제 뭐가 과거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종목이 빠진 거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안전적인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진단 나왔습니다. 태양광 산업 자체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낮고 이미 중국 기업들이 한번 쓸어냈던 그런 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의 어떤 현재 위치 자체는 하반 경직성을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와 이익 증가 속도가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종목의 약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만 원부터 서서히 매도를 하면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최대 비중 여기에서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진단 의뢰해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지금 많은 분들 찾아와 주고 계시는데요. 오셔서 안부도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종목 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필상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테크힘이고요. 네. 8,440원에 10%요. 8,440원에 10% 비중이시네요. 네네. 예, 약간 수익이십니다. 네. 예,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되면서 8,700원 종가 형성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이거 최근에 들어갔는데요. 네. 좀 소외된 주식이 들어갔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전망도 좀 알고 싶고,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야 될지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테크윙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소외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의 전망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예. 뭐, 폭등을 안 해서 소외를 느끼신다면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종목 자체가 소외된 건 아닙니다. 이 차트 보시면 이미 많이 올라왔고요. 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종목입니다. 반도체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만큼 올라온 거고, 기관이나 외인들도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 한데, 지금은 굉장히 그 횡보하면서 매물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어서 반도체 쪽은 한 바퀴 돌 겁니다.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AI가 실제 수요로 어떻게 연결될 건지, 지금 대만이 우리보다 그 파운더리에서 좀 앞서 있거든요. 빈메모리 쪽은. 그런데 대만에서 그 확실하게 수요가 돌아섰다라는 그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빈메모리 쪽에 새로운 그런 계열화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빈메모리 쪽은 이제 경쟁력을 갖춰가야 되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소부장업체들도 어떤 종목이 탈락되고 어떤 종목이 더 부각될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8,500원 정도에 굉장히 매물이 단단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2분기 실적 시즌이죠. 그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곧 9,000원 이상으로 해서 한번 뽑아줄 차례예요. 지금 보시면은 2차전지나 반도체 쪽 이제 하나씩 장대 양봉 만들면서 마지막 분수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윙도
1, 2주 내에 마지막 장대 양봉이 한번 터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 그때는 물량을 좀 정리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손절을, 제가 봤을 때 손절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가격에서 그냥 아래로 쭉 빠져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또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잡아드리자면은 8,000원 이탈하면은 물량을 좀 줄이고, 예. 그리고, 현재는 갖고 가시면서 한번 이익 실현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진단 어떠신가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네, 목표가가 9,000원 나왔습니다. 네? 9,000원이요. 목표가는, 9,000원이요? 아니요. 9,000원 위로 갈 겁니다. 단기에 9,000원. 예.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분출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고, 위로 이제 좀 재기성 이론이라 그러죠.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000원 뚫으면 9,500원, 만원 혹은 1,500원 순간적으로 조금 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9,000원을 뚫었을 때부터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물량은 이 터지는 게 확인되는 장대 양봉이 서고 혹은 윗거리가 크게 달린다든지 그렇게 이제 충분히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이거 이제 시세 분출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섰을 때 나머지 한 3분의 1은 털고 나머지 3분의 1은 9,000원 뚫는 순간부터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테크윙 반도체 내 경쟁력 있는 장비주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횡보장세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추세는 미지수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수요 전망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열세에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에 9,000원에서 10,000원 목표가를 보면서 장대 양봉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손절가는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에서 와주신 분 햇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아메카닉스 6,900원에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담담하게 써주셨지만 오늘 3% 오르면서 4,930원 선 이분께서 손실 역시 20, 30%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마음고생 중이실 것 같아요. 최근 하락 추세 계속되고 있는 세아메카닉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세아메카닉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쪽에 알루미늄 필요한 전방 산업에 이제 TV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제조 그런 데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런 쪽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크게 내년도 또 후내년도까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3년도에 좋은 시세 흐름 한번 보이고 나서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시장에 관심 한번 받았다가 소위 말하는 성장 산업이라서 추세적으로 계속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앞전 시세에 뿜어낸 이 구간이 이제는 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과 시장 관심을 가지고 시세 분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점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뚫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성장성을 보여주는 단계에 가서야지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은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도 없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이제 이 회사가 조금 수요가 있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분야하고는 좀 다르게 전기차 일반에 있어서 우리나라 부품사
들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가 지금 전기차 비중도 작고 또 그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늘리기에 내연기관 쪽에서 있는 그 자동차 수요를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자기 이 수요를 자기가 잡아먹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현대가 잘했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 좀 발목 잡을 수 있고 또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8대2, 9대1 정도로 내연기관 쪽으로 다 인력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다 전기차 쪽으로 돌리려면 뭐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좋게 본 편은 아닌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미 이제 손해는 좀 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좋은 상승 탄력을 보기 힘들다. 기술적으로는 한 5,300원 정도의 매물대가 1차적으로 조금 걸리는데 이 부분 와주면은 물량을 조금 한 9에서 10% 정도 해서 좀 가볍게 그리고 나머지 정도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쭉 지켜보시면서 내년도에 이제 현대기아가 전기차로 확실히 이제 넘어가면서 전기차 쪽에 경쟁력이 확보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다시 한번 그 부품업체들도 받을 거거든요. 수혜를. 예,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4,500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한 5% 정도 물량 조금 줄인 상태에서 계속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시세 분출이 이미 나온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량도 부진한데요. 전기차 수요가 기대되지만 배터리 분야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1차적으로 5,3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여기에서 5에서 10% 정도 비중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내년도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비중 확대 체크 이후에 대응하자라는 점. 손절은 의미 없지만 4,500원 선 아래에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LG전자 네. 128,500원에 40%. 네, 40% 비중으로 128,500원에 담으셨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오늘 LG전자가 121선을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6% 가까이 하락하면서 11만 600원 선 마감됐는데요. 어쩐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음에 안 오르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LG전자에 대한 믿음 보여주시는 시청자분이신데요. 그 전장 쪽에 또 수주잔고가 1분기 실적에는 많이 부각됐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주가 급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LG전자는 상반기 IT 쪽에서는 가장 좀 그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또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좀 저평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매물대를 아래로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11만 6천 원 정도. 그래서 당분간은 그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40%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전장 쪽 기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시면은 충분히 뭐 매수 가격 지금 11만 5천 원 정도로 말씀하신 11만 1,500원? 네. 지금 딱 매수가 근처네요. 예. 12만 8천 원. 12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되네요. 12만 8,500원이면 13만 원. 매수가까지 갈 겁니다. 예, 갈 건데, 단지 이제, 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꽤 거쳐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기관이 많이 들어간 종목은 기관이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빠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 이상 가는 거는 뭐 시간 좀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너무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말 정도 혹은 뭐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다시 고점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목표가는 저는 중기 이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 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손절은 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빠지더라도 견디십시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이미 비중이 높으시니까 추가 매수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제 궁금한 점 해소되셨을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시청자님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리산 종주님께서도 LG전자에 대해서 장기로 보고 11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갈등되셨다고 합니다. 이 진단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흐름이 좋았던 IT주 LG전자, 오늘 기관들의 이익 실현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매물대 하향 돌파로 기술적으로 당분간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만 원 선까지 일단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중기 이상의 목표가는 15만 원 선, 전장 부품의 경쟁력 긍정적이기 때문에 손절하지 말고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항상 최선을, 이분도 LG전자셨군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제약바이오 가자님께서 영진약품을 3,025원에 비중 15%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본전 탈출 가능할지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 남필상 전문가님이 제약 바이오주를 특징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은 2% 상승한 2,45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분께서 20% 정도 손실이세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약주는 그 종목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하게 이 기업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수급하고 기술적인 부분, 뭐 그 정도 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여기 외국인이 6월부터 이제 다시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바닥에서 이제 조금 사 들어가고 있죠. 그걸 해석하면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어느 정도 이제 이 7월부터의 바닥은 바닥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3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 이제 지지대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올라간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이 정도, 2,800원 정도가 이제 매물이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이 나올 시점이고, 지금 이제 가격이 3,000원 정도, 3,000원 초반대 매수하셨지 않습니까? 이 가격은 영진약품이 KTNG 뭐 계열사라고 나오는데, 영진약품을 대표할 만한 특별한 뭐 떠오를 만한 그런 약품이라든지 혹은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아서 조금 가볍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2,800원 정도 오면은 물량을 정리하시는 쪽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300원, 예, 요 지지대 정도에서 크게 안 빠진다 그러면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손절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약주 돌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과감하게, 이게 만약에 제 돈이다 생각하면 조금 과감하게 2,300원에서 물량을 조금 더 늘린 다음에 2,800원 한번 노려보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관 바닥권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7월의 주가가 바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300원의 지지선이 지켜진다면 반등 시 1차적으로 2,800원 목표가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4,500억 원 가량의 제약바이오주지만 특색이 없는 제약바이오주라는 점에서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있으실까요? SK 스퀘어요.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55,000원. 네. 비중은 얼마신가요? 5% 많지는 않아요. 네네네. 오늘 종가가 0.66%가 하락하면서 45,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예. 네, 최근에 횡보하고 있네요. 예, 제가 이게 원래는 한 65,000원에 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 저기도 좋고 근데도 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수시로 이렇게 퐁당퐁당 하니까 그래서 한번 SK 하이닉스하고의 관계와 또 요즘 뭐 어떤 회사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어떤 회사와의 관계는 그 최근에 지분 정리한 쉴더스 말씀이실까요? 네네네. 아, 예. 뭐 지분을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이 이벤트는 마무리된 것 아닐까 싶은데, 네, 한번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스퀘어, SK 하이닉스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주주 가치를 또 높이는 그런 뭐 주주 환원 정책도 펴고 있는데 주가 왜 이 모양이냐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전략 주시죠. 예. 우리나라 그 대기업 계열 지주사들이 더블 카운팅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뭐 주주들한테 잘하겠다 얘기는 했지만 늘, 좀 대주주 위주로 쏘기는 게 많았어요. 뭐 유상증자를 갑자기 해버린다든지, 뭐 계열사에 대한 지분 조정을 할 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그 전체 주주들이 유리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종목을 조금 높게 평가하고 어떤 종목을 조금 낮게 평가해서 스왑해 버린다든지. 그래서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됐죠.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또 그 기타 그 이제 ICT 쪽, 그러니까 IT 관련된 종목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SK 이 스퀘어가 갖고 있는 IT 쪽을 이제 대표하는 지주 회사인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 지주사들이 그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비해서 아주 싸지 않으면은 쉽게 그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에 대해서 단순히 지분 가치만으로 그 몇 퍼센트가 적당한 디스카운트다라는 그 정답은 없거든요. 성장군에 있는 종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또 그만큼 좋게 평가받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나머지 IT 계열 보면은 11번가, 원스토어, 팀앤 모빌리티 뭐 이런 회사들, 드리머스 컴퍼니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이 종목이 크게는 안 움직여도 움직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수로 봤을 때 한 2,700 정도에 접근하면은 반도체의 단기 고점 형성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움직일 때 좀 같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48,000원을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조금 더디게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그 종목군 섞여있는 다른 종목군들도 그렇게 막 성장성이 뛰어나 보이지 않아서 아직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저는 어쨌든 반도체가
마지막 분출하는 단계가 와준다면은 이 종목도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물량을 못 풀으니까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한 42,000원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지부진할 것 같아서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SK 실더스는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지금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지분이 32% 정도라고 하고 일부 지분 매각한 걸로 8,600억 원 현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부분은 그렇고요. 나머지 이제 전략을 드렸는데 어떠실까요? 저는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추가를 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얘가요 공매도가 많아갖고 내려가서 좀 제가 할까 하면 갑자기 확 또 뛰어올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 조금 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그런가요? 예, 예. SK가 지금 네. 크게 그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축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제가 너무 좋게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쪽에 포지션을 줄여서 SK 이노베이션 이쪽으로 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이라도 지분이 그 5% 정도만 갖고 계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NAV라고 그러죠. 그 순자산 가치. 순가산 가치 대비해서 70% 정도 할인율을 받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그 나머지 주식들의 가치에 한 30% 정도밖에 가치를 못 받고 있어요. 이 SK 스퀘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의 리레이팅 정도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SK 스퀘어,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의 성장성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SK 하이닉스 신고가가 나왔죠. 지수 2,700선까지 하이닉스의 역할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가능성 보면서 4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단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월요일장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제 끝났고요. 주말 남아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다음 주 시장 준비해볼까요? 예,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본재 쪽이 급등락이 심하죠. 2차 전지 쪽은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이제 성장성을 보는 게 있고, 반도체 쪽은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재 쪽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이 다른 색깔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또 너무 급하게 들어오니까 또 조금 빠지기도 하고 한데, 그런 모습은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도체제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된다. 그럼 이걸 어디까지 갖고 갈 거냐는 거 가지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도 계속 그 수급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빠진다 싶으면 또 튀고, 이런 그 수급이 계속 도는 모습이 다음 주 나올 것 같습니다. 지수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700을 도전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2,700을, 2,650을 뚫을 거나 말 거냐. 근데 문제는 2,700 가까이 오면 또 팔고 싶어 하는 그런 매도 심리도 많아 보입니다. 지금, 뭐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연초에 지금 2,600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간 걸로 판단했었는데, 지금 2,700 간다. 그러면 마치 가니까 더 갈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외국인 그 콜옵션 구축해 놓은 거 보면은 2,650을 돌파는 할 것 같다는 걸 기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했을 경우에 2,675 정도부터는 또, 매물 쌓아놓고 있어요.
돌파하면 팔고 싶어하는 기대 심리도, 매도 심리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반도체, 자본재 안에서는 기계조선 이 세 개의 추구를 가지고 2700 도전을 한번 해볼 것 같다. 근데 2700이 갔을 때 반도체나 자본재 쪽에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건 눈에 보일 겁니다. 많이 오른 게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틈새로 지금 헬스케어 쪽, 제약 바이오죠. 이 그룹이 종목별로 이제 좋은 막 분출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닥에서 분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1, 2주 정도 가장 좀 종목만 잘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성적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틈새 관심으로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 좀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공정 쪽 관심을 좀 가지시라 말씀드립니다. 전공정 쪽에 지금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온 게 워낙에 IPS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좋게 나왔죠. 그리고 원익 계열사들, 원익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원익 QNC인가요? QNC. 예, 그런 쪽, 그리고 후성이라든지 그런 쪽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2700선을 도전할 때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기계 조선 쪽에 매도 준비도 잘 하시고 또 단기적인 매수 관심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또 영역이 남아있네요. 전공정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고 제약 바이오까지 관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필상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